안녕하세요.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올려야 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올렸던 글들로도 충분히 많은 위로도 받았고 도움도 많이 받았기에 더 올리는 건 욕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후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게 그 후에 일들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듯해 이렇게 또 글을 올리네요. 혹시나 제 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조용히 뒤로 버튼 눌러주세요. 진짜 일주일이 금방 가버렸네요. 평생 지속될 것만 같았던 악몽 같은 일들이 지나간 지 그 후로 가족들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친구 집에 있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서운하고 가슴이 먹먹한 게 막 가슴이 터져버릴 만큼 답답했거든요. 친구도 귀찮았을 법한데 같이 술 마셔주고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더군요.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꼭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술만 먹으며 울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들이 미웠지만 그래도 내 가족인데 어쩌겠습니까? 계속 꺼두었던 폰을 다시 켜자마자 몇 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 전화였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저한텐 참 미운 가족이었으니까요. 한숨을 푹 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가 갈라진 아빠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라고, 사랑한다고 그 말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면서 전화기를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한 몇십 분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전화기 붙잡고 저 우는 거 계속 들어주셨고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만 들어와 달라면서 저한테 비셨습니다. 항상 엄하기만 했던 아빠가 울먹이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데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며칠만 더 머리 식히고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확인해보니 거의 큰오빠였습니다. 어디냐고, 걱정된다고. 뭐 그런 문자들. 날 안 믿어준 부모님보다도 전 큰오빠가 왜 이렇게 미웠는지 그냥 문자 보고 답장할까 하다가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친구랑 기분 전환할 겸 시내 나가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워버렸지만 알 수 있는 번호였죠. 새언니였습니다. 한 번쯤 전화 올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리진 않았습니다. 조용한 데로 가서 친구 손 꼭 붙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피하기만 하면 절 더 우습게 볼 것만 같았거든요. 전화 받고 둘 다 서로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한참 후에 한숨을 쉬면서 새언니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편의상 대화체로 적겠습니다. 아가씨 얘기 좀 하죠. 또 어떤 말로 행동으로 저 살떨리게 하시려고요. 어쨌든 우리 일이니까 만나서 얘기하자고. 언니 집에서 쫓겨나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어디에요? 나 지금 바빠요. 얘기하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오세요.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빨리 말해요. 이러길래 친구 눈치 보니까 친구가 만나자고 하라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처에 모텔 잡고 있으니까 오라더군요. 혹시나 저한테 해코지 할까봐 누군기 친구한테 둘 다 맡기고 친구랑 같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손발이 떨리는데 친구가 약하게 보이면 더 기고만장해서 날뛸려니까 절대 떨지 말라면서 자기가 옆에 있어준다고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아무튼 새언니가 알려준 모텔로 찾아갔습니다. 문자로 호수를 알려주더라고요. 나름대로 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친구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가보니 새언니가 침대에 앉아있더군요. 왔어요? 친구가 나서서 먼저 말했습니다. 주연이한테 해코지 할 생각 추워도 마세요. 저 옆에 있을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나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라면서 으름장을 놓았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앉으라더군요. 의자에 걸터 앉아 새언니를 쭉 노려봤습니다. 계속 한숨을 쉬면서 입을 떼더군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뭐가요? 아가씨가 더 잘 알잖아. 쫓겨나긴 싫은 거예요? 나한테서 어떤 대답을 바래요? 용서? 이런 걸 원한 거예요? 그럴 리 없다는 거 언니가 더 잘할 텐데.
새언니가 한참 말없이 저 보다가 한숨 쉬면서 살짝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그리고 쭉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동에 홀어머니하고만 살아 아빠나 오빠의 느낌 같은 게 없었다고. 오빠 만나게 되면서부터 사랑받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느꼈는데 자꾸 제 얘기만 했다고. 만나면 처음부터 했던 말이 우리 주연이는 막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얄미웠대요. 오빠한테 누가 더 소중하냐 물어보면 당연히 가족인 동생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는 서운한 소리만 했었다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미웠다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옆에서 손 꼭 잡아주면서 약해지지 말라는 눈빛을 막 보내더라고요. 언니의 사정 따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언니의 그 질투 아닌 질투 때문에 내 아까운 1년이 너무 괴로웠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언니 말대로 저 아직 어려요. 그리고 막내라 항상 양보만 받고 살아 좀 이기적이기도 해요. 그래도 난 오빠들밖에 없어서 처음엔 언니가 생긴 것 같아 마냥 좋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했던 저를 지금은 때려버리고 싶을 만큼 믿고 저주합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언니 이렇게까지 저한테 독하게 못 굴어요. 사람이 아닌 것 마냥 저를 상처 입히고 찢어 죽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만은 제대로 찢어놨네요. 뭘로 보상해 줄 거예요? 이랬더니 새언니가 저를 한참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랑만 받고 자란 아가씨는 잘 몰라요. 난 아직 아가씨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사과는 해야겠어서. 사람이긴 했나 보네요. 띠꺼운 거 알고 X 같은 거 아는데 그냥 들어. 나도 아가씨한테 사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아가씨한테 지금까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내가 많이 괴롭힌 거 알고 있어. 미안해. 그건 진심이야. 받아주지 않을 거면 받지 마. 근데 나 오빠 진심으로 사랑해. 사랑해서 아가씨한테 그랬던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돼? 설마 오빠랑 계속 살 생각인 거예요? 언니 참 이기적이네요. 이기적인 건 나도 알아. 근데 나 오빠 얘기도 가졌고 1년 넘게 몸 부대끼면서 살았어. 근데 어떻게 헤어져? 죽어도 못해. 오빠도 그렇게 하겠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언니 벌 받은 거예요. 나 지금 언니 얼굴에 침 뱉고 싶어. 아니, 똥물이라도 쳐 부어버리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임신했으니까. 어쨌든 애기한텐 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둬요. 언니는 엄마 될 자격이 없어. 담배가 말이나 돼요? 애기를 가진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나 이혼 못해. 아가씨가 원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원하신다면 나가서 살게. 분가할 테니 오빠랑 헤어지기만 하지 마. 나 평생 아가씨 미워하지 않게 해줘. 언니 끝까지 언니 생각만 하네요.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어요. 나중에 법원에서 봐요. 지금까지 언니한테 당했던 모든 피해들 다 보상받을 거니까. 오빠랑 이혼 안 하면 나도 언니처럼 평생 두고두고 괴롭힐 거예요. 언니 덕분에 독한 짓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친구 손잡고 나왔습니다. 욕하고 싶고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고 싶었어요. 그럴 용기도 배짱도 어느새 생겼거든요. 근데 같은 사람이 되긴 싫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 거란 생각으로 바닥에 침 한 번 뱉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알아 누워 계시다가 저 보시고 맨발로 현관까지 뛰쳐나와 저 부여잡고 울고 아빠는 조용히 담배 피고 계시고 저도 끝까지 외면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엄마 달래주면서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제 어깨 툭툭 두드려 주시면서 말없이 안아주셨고요. 부모님한테는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와 불 끄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방문이 열리더라고요. 큰오빠였습니다. 그냥 자는 척 했어요. 마주치기 싫어서. 오빠가 제 손을 잡고 막 울더라고요. 제가 손 탁 치면서 나가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오빠를 밀쳤더니 저 되게 꽉 안아줬습니다. 때려서 미안하다고, 못 믿어줘서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다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큰오빠 우는 모습 어릴 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해져서 막 흐느껴 울었어요. 오빠한테 아까 친구가 녹음했던 mp3 손에 쥐어주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새언니랑 살던 말던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다만 평생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계속 살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오빠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그런 여자한테 못 맡긴다고. 아기 낳을 때까지만 좀 참아달라고. 그리고 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싹 다 받아낼 거라면서 조금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오빠 회사에 휴가 내고 저하고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예전처럼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되게 오랜만에 행복했던 날들로 돌아간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먹함도 있고 남아있는 서운함도 있고 아마도 평생 가지고 갈 제 숙제인 듯 하네요. 평생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저 정말 쉽게 용서해버렸습니다.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그래도 어느 면에선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런 걸 원한 거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는 새언니에 대한 동정도 생기고 아휴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언니 6월 7일이 예정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죄 없는 아기를 위해 조용히 묵고 있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하게 될 것 같고요. 정말 판에 글 올리고 난 지 2주도 채 안 지났는데 2년이 지나도 해결 못할 것 같았던 문제들이 거의 해결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쉬운 걸 속으로 썩히고 살았던 저도 참 우습고 한심하네요. 제 얘기 듣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 이제 정말 숨통이 좀 트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